안녕하세요, 재능님. 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자꾸 전응하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한 번은 게임을 친구들과, 한 번은 게임을 하다 친구들과의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게임 중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게임은 자세라고 여러 번 말해줬는데 친구들이 저를 존나 패고 병신이라고 갈궜습니다. 친구들만 생각하면 이가 부들부들 떨리고 제가 좋아하는 열무김치도 입에서 떼게 되었습니다. 진짜 지랄을 한다. 자,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재생님을 자주 보는 고딩 진붕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3년 정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약 2년 전에 연락 자주 하면서 썸도 좀 탔었는데 고백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어찌저찌 되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를 와서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어서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1년 넘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안 일십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고의 키 183 정도 되고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패션은 평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부족한 걸까요? 안 일십이라는 게 아예 안 보고 씹은 거죠. 그럼 숫자 1이 올라와 있다는 건데 일단은 연락이 끊긴 것 자체가 여자 입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2년 정도 카톡하고 문자하고 썸을 타보니까 아 노잼이네. 그리고 버린 거죠. 아니면 이제 새로 연락하는 친구가 생겼거나 연락을 1년 넘게 안 했다. 근데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안 일십을 하더라고요. 그냥 연락하기 싫은 거예요. 당신하고. 키는 183 정도고 얼굴은 못생 그래. 키가 183은 인정. 남 고등학생인데 183이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데 어떤 점이 부족한 걸까요? 당신이 알고 있어요. 얼굴이 좀 못생겼지만 얼굴이 매우 못생겼지만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네. 일단은 그 일단 고등학생 시절에는 얼굴을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몸보다 한 20대쯤 돼야 몸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학생 때는 얼굴만 봐. 솔직히 말하면. 몸? 잘 안 봐요. 그냥 얼굴만 보게 되는데 애초에 고등학생 때는 경험도 별로 없고 어 그 그걸 그 몸이 좋은 메리트를 잘 몰라. 어. 그래서 얼굴만 보고 사귀게 되는데 그래서 얼굴을 좀 꾸미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진짜로 좋아하면 아마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여자는 남자가 그냥 꼬입니다. 그냥 남자가 무조건 대시해요. 조금만 예뻐도 경쟁자가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해서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엄청 꾸며가지고 얼굴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근데 키가 183이라서 진짜 옷 잘 입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머리도 좀 꾸미고 그 머리를 덥수룩한 머리 하면 절대 안 되고 머리를 좀 까야 돼. 그래야 좀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못생긴 사람들도 느낌이 있어서 못생긴 사람이 더벅머리 하면 진짜 못생겼거든요. 네, 머리라도 깔끔해야 돼. 못생겼으면.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 다음 사연. 젤하롱 젤디. 20대 초반에 야간 편도리를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야간에 사람이 많이 안 오고 잠기도 밝아서 자면서 월급 루팡을 싸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요즘에
약간 월급 루팡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 여느 때처럼 자면서 루팡을 하던 중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다급하게 들어오면서 경찰에 전화해 주세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자다가 일어나면서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를 했고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여자를 보니 맨발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네? 라고 하니 여자가 경찰에 전화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잠깐 당황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112 처음 눌러봄.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가 갔는데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경찰이 위치를 잘 찾지 못해서 전화로 장소 알려주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됐고 여자가 안도하듯이 밖에 나가서 땅에 앉더라고요. 걱정이 됐던 저는 거리를 좀 두고 앉고 생각 없이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를 했죠. 여자는 말은 안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라고 빙신같이 말했죠. 이게 새벽이라 사람도 없고 해서 저 혼자 씹으렸습니다. 대충 경찰 곧 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 그리고 너무 조용해서 노래도 틀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는데 앞불싸 저희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걸어서 2분 정도 되는 편의점에 간 겁니다. 이거 사진이 있네. 잠깐만요. 일로감. 다른 곳. 나 일하는 곳. 엄청 멀리 갔네. 네. 디테일 좋아요. 걸어서 2분 정도 되는 거리.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경찰이 장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와 저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 여자는 맨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슬리퍼를 빌려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업어줄까요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맨발로 저기까지 가서 경찰차에 타고 저는 다시 편의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경찰이라서 신고 잘해줬고 여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길게 쓸 생각은 없었는데 쓰다 보니 걸려졌네요. 뭔가 살면서 아무나 겪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그럼 젤 봐.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여성에게. 얼굴이 좀 상상이 되네. 아니 소설이라고 하지 마세요. 소설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같은데요. 네. 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썰이죠 썰. 썰도 올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고민만 올리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작성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운명적인 만남이다. 여자한테 잘해줘서 한번 만나보자. 약간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약간 2세, 3세까지 막 생각하면서. 어. 근데 이제 여자가 철벽을 쳐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 난, 근데 업어줄까요는 좀 너무 선 넘지 않나?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약간 뭔 연인 같은 느낌.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진짜. 뭐 무슨 어 뭐라도 되는 느낌이야 이거 약간 관계가 스윗하긴 하네. 네 재밌네요. 다음 사연. 오늘 피파 강화데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박주영 오카를 붙일 생각에 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 땡 치자마자 강화를 하러 허겁지겁 달려갔더랬죠. 저는 들뜬 마음으로 강화를 눌렸습니다. 개같이 멸망했더랬죠. 일카로. 네, 박주영. 저는 박주영 오카 갔는데. 네. 강화 같은 도박 좋아하시나요? 궁금해요, 젤디. 네.
저는 박주영 오카입니다. 강화 도박하는 거 좋아하죠. 네. 자, 다음 사연. 본인 예전 폰인데 아래에서 보다시피 십창나서 1년 반 전에 바꿨어요. 특히나 윗부분 상태가 레전드인데 이거 폰을 바꿔야 하는데 이 기종이 S8이라 유심 트레이를 꺼내야 유심을 뺄 수 있지만 그때 이 트레이가 부서져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어서 제가 힘으로 가위를 넣고 지렛대의 원리로 반을 가려고 했는데 실패의 흔적입니다. 잠깐만요. 네, 실패의 흔적이라네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비교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주세요.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언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테니까 그렇게 좀 언급 좀 하지 말고. 결국 빼지는 못했지만 놀랍게도 정상 작동해서 네, 어쩌고저쩌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는 그대로 있는데 망치로 잘근잘근 부셔서 버리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젤디. 저도 폰 버리기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일기는 좀 거르자. 네, 알겠어요. 아니, 그니까, 그러면, 근데, 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때까지 쓴 폰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버린 적이 없어서. 음, 네. 가지고 있으세요. 그 정보가 솔직히 말해서 유출될 수도 있어서 만에 하나 잘못하면은. 네,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재승님. 이런 고민을 올리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슬림 탄탄 패션 근육의 소유자 재승님과 방구석 아놀드 슈왈제네거들인 진청자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재승님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성인 남성으로서 당당하게 공익근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25살 남자입니다. 난데없이 왜 공익 얘기를 꺼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 고민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천적인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BMI 기준 초고도 비만으로 정상적인 군 현역 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되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신체 스펙은 166cm에 141kg으로 다소 우람한 체격입니다. 아니 166에 141이라고? 다소가 아닌데요? 네. 제가 유전적으로 혹은 선천적으로 과체중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두 마른 몸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평소 헬스를 좋아해 남자가 봐도 멋있다고 느껴지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비극은 중학교 3학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형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음악이나 미술도 잘하는 한마디로 사기캐입니다. 반면에 저는 어릴 적부터 잘하는 것이 애니메이션 감상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익힌 상상 속 여동생과 오빠가 나눌 법한 내용의 약간의 일본어가 전부였습니다. 자연스레 형과 비교당하며 수치심을 느낀 것이 일상이었고 명절 등의 친척집에 모이기라도 하면 그 비참함은 몇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할머니께서 그날따라 저를 너무 한심하게 느끼셨는지 저를 보며 너는 그 형하고 다르게 쓸모가 하나도 없다. 너는 뒷마당에서 키우는 소만도 못한 존재다. 너는 고기와 가죽으로 인간에게 도움이라도 되지 않느냐. 너가 할 줄 아는 것은 밥만 축내는 밥벌레 짓거리밖에 없다라며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처를 받고 며칠 동안 집안에서 엉엉 울기만 하다가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밥을 추내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제대로 해보자. 나보고 밥벌레라고? 진짜 밥벌레가 뭔지 보여주지. 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저희 왜곡된 식욕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선 마치 할머니에게 보란 듯이 할머니의 눈을 마주치며 광기 어린 눈으로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한 번은 친척들이 먹고 버린 포도 껍질을 먹다가 이모에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아무튼 이렇게 무자비하게 마구마구 먹어치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가 커지고 식탐이 늘어나고 몸은 점점 비대해져 갔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한 식욕은 멈출 수가 없고 한번 커지기 시작한 몸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스노우볼로 인해 저는 지금 대공으로 공익복무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공익은 축하드리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나이가 되었고 저희 왜곡된 식욕 또한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하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무사무소에 출근합니다. 아침은 안 먹거나 가볍게 버거킹 와퍼 두세 개 정도로 때웁니다. 가볍네요, 참. 감튀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두세 개? 그리고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 눈을 피해 근처 식당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주로 돈가스집이나 중국집에 들어갑니다. 돈가스집의 경우 뭐가 가볍다는 거냐? 잠깐만. 돈가스집의 경우는 왕돈가스 단품을 2개에 치즈 돈가스 세트 1개 그리고 우동사리를 추가해서 먹습니다. 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고구마 돈가스나 등심 돈가스를 한두 개 정도 단품으로 추가해서 먹곤 합니다. 중국집에선 짜장면 곱빼기 1개에 짬뽕 노멀 사이즈 1개, 그리고 탕수육이나 꼬바로우 대짜 사이즈를 1개를 시켜 먹고 추가로 서비스 군만두 한 판 정도를 먹습니다. 서비스가 없으면 따로 시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베스킨라빈스 하프갤런 사이즈로 그날그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6가지를 골라 담아서 먹고 마지막은 스타벅스에서 나름 양심을 챙긴다고 칼로리가 적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가끔 우울할 땐 자바칩 초코 프라푸치노를 먹습니다. 와, 이렇게 점심 식사가 끝나고 또 오후 근무를 하고 퇴근합니다. 퇴근하면 제 방에서 정말이지 파티가 열리는데요. 재승님 방송 키기 전까지 침대에 누워 배달의 민족을 들어가 족발이나 피자 등 그날 먹고 싶은 음식을 고릅니다. 물론 고르는 사이에 배가 고플 수는 있어서 침대 옆에는 항상 초코 쿠키나 잼 토스트 같은 것을 구비해 놓고 먹으면서 고르곤 합니다. 그리고 롤을 몇 판 하면서 재승님 방송 시간에 맞춰 음식을 배달시킵니다. 그리고 재승님의 방송 시작 인사와 함께 제 먹방이 시작됩니다. 배달 음식은 거의 성인 남성 3인분 정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피자의 경우 라지 사이즈 3판 정도. 그리고 재승님 방송이 끝나갈 때쯤 버튜버 영도를 보며 초코 케이크나 크림빵 같은 디저트를 먹으며 저희 하루 음식 섭취는 끝이 납니다. 평일은 항상 이런 패턴이고 주말의 경우 오후 2시쯤 일어나서 평소 퇴근하는 것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단 음식 양은 1.5배 정도 더 많이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저는 재승님의 슬림 탄탄한 패션 근육의 몸매를 볼 때마다 항상 부러움을 느낍니다. 혹시 그런 몸매를 하시기 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알려줘잉. 알고 있잖아요. 뭔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잖아. 1인분만 드세요. 1인분만. 아니 그리고 키보다 몸무게가 더 커버리는 이 사태가 말이 되나? 166에 141이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166에 141이 말이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166에 인증 좀 가능한가요? 혹시 사진으로? 지금 계신가? 안 계시네. 와.
체중계에 올라가서 인증 없으면 이건 좀 믿기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그 집에서 뭐라 안 합니까? 그 돈 문제가 난 또 클 것 같은데, 돈 문제가. 하루에 거의 4끼 정도 먹는 것 같은데, 4끼에. 아니, 4끼래. 그, 뭐라 해야 되냐. 성인 남성 한 4명 정도 먹는 인분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들어? 1인분에 6,000원이라고 치면, 아니, 1인분에 지금 피자 치킨도 맨날 먹는다고 하니까, 1인분에 10,000원, 20,000원. 하루에 80,000원 쓰는 거 아니야? 한 80,000원 정도 식비로? 아니, 진짜, 뭐, 디저트도 먹고, 햄버거도 맨날 먹고, 하루에 그 최저시급 양만큼 먹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라면은, 집이 굉장히 금수저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헬스를 다니세요. 형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응? 형 보고 좀 물어봐요. 나 헬스 좀 다니고 싶은데. 근데 또 166에 141kg면은 헬스장 가기도 두렵지. 주위의 시선이. 아, 저런 사람 헬스장에서 안 받아줌. 진짜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는데? 시선 때문에? 아니, 뭔 저작권이야, 이런 거 하는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 보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음. 진심임. 그런가? 어쨌든, 저처럼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슬림 탄탄한 패션 근육을 가진 몸매. 저처럼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루에 2끼만 먹거든요. 딱 2끼만 먹는데, 그, 그마저도 한 끼 식사 한 1인분 정도밖에 안 먹어서, 1.5인분? 1.5인분 정도? 저 먹방할 때 한 몇 인분 같아요. 그, 보통, 보시면. 그 정도만 드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 응? 저 한 1.2인분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 끼에. 2끼를 먹는데, 그래서 총 2.4인분만 먹도록 노력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단 말이야. 어. 대신에 식욕이 땡긴다면 다른 뭐 껌을 씹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제품 먹는다거나 그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살면은 나중에 결혼도 못해. 결혼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잖아. 이러면 솔직히 말하면. 응? 141kg인데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리고 지금 25살이라서 괜찮지만 30대가 되면 무조건 성인병 걸립니다. 죽어요, 죽어. 죽기 싫으면 빨리 운동하세요. 죽습니다, 진짜로. 죽어요. 166에 141kg면. 지금도 이미 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병원이나 한번 가봐요. 네. 야, 고민이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고민이 6개. 자, 다음 고민. 룸메. 이거는 어 썰이 아니라 이건 틀남이고. 자, 고민. 안녕하세요, 젤리.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외국에 유학을 갈지 말지 너무 고민돼요. 좋아하는 재승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젤디 하는 게 그 글에 나와 있는 걸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네.
글에 안녕하세요 젤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리액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 유학을 갈지 말지 너무 고민돼요. 좋아하는 재생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학과가 정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고민되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헐레벌떡 신청하고 영어 자격증 시험도 보고 이미 외국 학교에 예치금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해보니 외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못 보게 되고 가족들도 못 보게 되고 저희 집 강아지도 못 보다고 생각하니 너무 우울해집니다. 또한 제가 지금 다니는 학과는 청망받는 학과에 4년 장학금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아깝기도 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잘 적응할지도 의문이고요. 또 병역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교수가 꿈인데 확실히 교수를 하려면 외국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승님 의견이 궁금해요. 근데 교수를 하려면 일단 뭐 병원을 가더라도 그 외국 학교 나온 사람들이 좀 더 신뢰가 있지 않나요? 한국 학교 나온 거보다? 음. 교수 스펙을 읊으라고 하면은 교수 스펙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일단 외국 학교 나온 게 확실히 괜찮긴 하지. 음. 그니까 이 고민이 뭐냐면은 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는 이제 유학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두렵다는 거지. 도전이 두렵다는 거죠. 맞죠? 도전이 두렵다는 건데 사실 친구들 못 보는 거, 가족들 못 보는 거, 강아지 못 보는 거 이런 건 솔직히 못 봐도 돼.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조금만 어 감수하면 되는 부분이고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막 놀거나 그런 게 좀 더 걱정이죠. 제 생각엔. 음. 솔직히 친구, 가족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유학 갔다 와서 유학을 뭐 몇십 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2년 정도 갈 건데 2년 정도만 안 보면 되는 거지.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가세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면은 무조건 가세요. 유학 가서 당신의 인생이 더 편해지는 게 맞고 아니면 유학 갈 때 같이 뭐 친구 데리고 가던가 하면 꼬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다니는 학과가 총망받는 학과에 4년 장학금까지 받고 있다. 근데 학과가 잘 안 맞아서 그 가는 거니까 유학을 뭐가 아깝지 않아요. 네. 학과가 안 맞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는 일이 너무 힘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는 일이 자신하고 맞아야 돼요. 진짜.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방송하면서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그러진 않거든요.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세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어요. 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하더라도 재밌어. 어. 도전하는 맛도 나고 점점 성장하는 맛도 있고.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신규 구독자가 하고 싶지 않은 감지되었습니다. 일이다? 야, 멋있어요, 그러면 그냥 재승님. 대충대충 일하고 성장도 안 하고 성장도 못 하고 무조건 가세요. 친구? 그냥 사귀면 돼, 나중에. 예전 친구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있겠지만 필요는 있는데 음,
어, 제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네. 친구라는 게 사실 당신이 잘나면 친구가 꼬입니다. 네, 꼬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당신이 못났다? 친구가 꼬이지 않고 이제 떠납니다. 점점 떠나는 친구를 너가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돼. 그러면은 굉장히 우울한 삶을 보내게 돼요. 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친구가 그 이제 어 친구가 떠나는 게 무서운 삶이 아니라 친구가 떠나든 말든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있든 없든 상관없다. 너가 떠나도 나는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되지. 와, 이 친구 떠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면은 그 집착하게 되고 별로 좋은 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을 키우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친구라고 뭐 막 당신을 다 뭐 보살펴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강아지도 못 본다고 생각하니 우울합니다 이러는데 강아지를 그럼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데리고 가세요. 강아지를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키우면 되잖아. 어. 아니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매섭냐. 그런 말 하지 마. 이 사람이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 아니 그 강아지 데리고 못 가나요? 해외 나갈 때? 왜 데리고 못 가? 따로 화물칸에 태워서 가야 돼. 어쨌든 진짜 강아지라도 데리고 가서 외로움을 좀 달래보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학도 그냥 마음대로 보내주시는 부모님인데 집안은 좀 괜찮게 많이 괜찮게 사시는 것 같고. 음, 가서 외국 물 좀 먹고 오면은 또 한국에 오면 또 자신감 생기거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썰 같은 것도 많이 풀 수 있고 사람 만났을 때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아 나 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러면은 여자들이 가장 환장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 얘기예요. 외국. 그 얘기하면은 외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면은 좀 굉장히 부러워하고 굉장히 좀 위대해 보여서. 자, 다음 고민.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최대한 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승님. 이번 연도 2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방구석에서 재승님 방송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때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디스보드란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디스보드? 그곳에서 친목을 하는 디스코드 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친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밌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저도 친목을 노리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친목질을 할 수 있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디스코드 친목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방장분과 친해질 수 있었고 그분과 음성방에서 둘이서만 남아 새벽까지 친목질 하던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도 그분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여미새인 저는 자연스럽게 사이버 우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그분의 전 우결 상대가 저한테 DM을 보내왔고 저희 우결 상대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랜덤 채팅에서 여러 남자를 만나 야스를 경험한 사람이고 사이버 세상에서 여러 남자를 갈아타고 있는 분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사이에 진전도 없었고 새벽만 되면 발정난 것 마냥 자꾸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이었기에 사이버 퐁퐁남이 된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듣고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분이 현생을 이미 포기하고 정신이 위태위태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엔 살짝 공포감마저 들어 어떻게든 헤어지고 싶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헤어질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거리를 두는 걸 들키고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을 했지만 지금도 이게 맞나 싶습니다. 재승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떡하실 건가요? 자, 사진이 있는데 감정 뭐 그냥 다 나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나만 신경 쓴 거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네, 이런 걸 말했다가 더 멀어질까봐 더 어색해질까봐 무서워서 그냥 평소에 하던 걸 유지하려고 했어요. 냅두고. 약간 시를 보는 거 같네. 한편의 시를 보는 거 같네. 뭔가. 어? 음. 전화로 대화한 게 대부분이라 많이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근데 둘 다 신상도 까인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헤어지면 되지 않나? 모르잖아 어차피. 뭐 주소도 다 공유한 사이인가요 혹시?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사귄 거면은 그냥 책임 없는 쾌락이잖아요. 책임 없는 쾌락. 음.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요, 차라리 VR챗에서 노는 게 어떠신가요? VR챗은 아바타도 있고. 네. 왜 디스코드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VR챗 납두고 왜 디스코드로 하십니까? 일단 뭐 주소나 뭐 인적 사항 같은 게 까이지 않았다면은 그냥 요즘에 바빠서 우결 못 할 것 같다, 헤어지자 이러면 되잖아.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그 인터넷에서 친해진 건데 상대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음. 그리고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시면 VR챗 가서 여자 사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코드는 언제적 디스코드야? VR챗이 있는데. 어. 네, 갈게.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젤리. 13명 해봤다고? 그거 하는 년들 다 정병이라고? 매섭네. 뭐 근데 둘 다 그 목적이 다 있으니까 만난 거겠지. 둘 다 뭐. 그러니까 상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디스코드에서 만난 인연.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해요. 편하게. 그 신상 찾아서 막 당신을 찾아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젤리. 올해 갓 20살이 된 대학생 새내기입니다. 대학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을 못하고 있더랬죠. 친구라곤 한 명도 없고 흔하디 흔한 술자리 한번 못 가봤습니다. 초반 과모임을 귀찮아서 여러 번 안 갔더니 동기들은 저 말고 다 친해져 있더군요. 요 초과라 남자가 나 포함 6명뿐인데 나 빼고 5명이서 친하게 지냄. 위기를 느껴 이제부터라도 과모임을 나가볼까 생각했지만, 뿔싸! 코로나 이슈로 공식적인 과모임은 없고 인싸들끼리만 따로 비공식 모임을 가지더군요.
결국 저는 이제 와서 말 걸고 그러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다크템플러로 전직할 수밖에 없더랬죠. 친구만 없다면 그럭저럭 살겠지만 수능이 끝나고 공백의 3개월 동안 영군처럼 살았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방 안에서 인방 보고 게임하고 애니 보고 애니 5등분의 신부 한마바퀴 즐겨봄 반복하는 삶을 살았더니 학교를 나가는 낮 시간은 너무나 태양빛이 밝았던 겁니다. 사람 많은 곳 돌아다니면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비는 시간에 항상 중앙 도서관에만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개월의 공백으로 뇌도 굳은 건지 강의 내용은 귀에 안 들어오고 강의 시간에는 휴대폰, 딴 생각, 주로 찐따망상만 하게 되는 건 됩니다. 그런 대학 적응 못하는 M생 희끼삼을 사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고민 좀 들어줘잉.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 것 같은 게 친구가 없으면 기숙사를 들어가던가 술자리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요. 자기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잘생기거나 공부를 진짜 잘하거나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면은 그런 모임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야 친구 몇 명이라도 아는 척 할 수 있고 사귈 수가 있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기숙사를 들어갔거든요. 기숙사 들어가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룸메이트랑. 어. 룸메이트랑 무조건 친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룸메랑 같이 다니면 돼. 음. 저는 군대 갔다 오면 저는 룸메가 한 명인 방도 있고 네 명이 있는 방도 있었는데 처음엔 네 명 있는 방이었어가지고 친구 사귀는 게 굉장히 수월했어요. 네 명 있는 방이라서. 어쨌든 기숙사를 전 다녀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아 술자리를 왜 안 갔대? 음? 아, 그리고 여초과라서 뒷담도 많이 깔 텐데. 아우 쟤는 왜 혼자 다녀? 이러면서 쟤는 왜 혼자 다니지? 아 쟤 너무 좀 음침해 이러면서 그러고 있지 않을까. 진짜 힘들면 1학기만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게임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자랑 같이 잘 지내려면 일단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야 여자들이 좋아해서 여자들이 먼저 다가와주지 않거든. 그 애니에서만 나와요. 여자들이 먼저 다가와주는 건 여자들이 절대 먼저 안 다가와줍니다. 어. 아 그러니까 잘생긴 거 아니면 애니에서 보면은 이제 혼자 있으면 너 처음 본다? 이러면서 꽁냥꽁냥 대면서 같이 이제 하교도 같이 하고 나중에 사귀잖아요. 애니 보면은. 근데 절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 음, 저는 남자밖에 없는 대학교였어가지고 자퇴했지만 진짜 성격을 바꿔서 잘 지내기가 힘들다고 생각 들면은 저는 1학기 휴학하고 군대를 다녀오는 게 네, 군대를 다녀오십시오. 1학기 끝나고 군대 다녀오세요. 찐따들 모아서 같이 다녀야 그러는데 남자가 나 포함 6명 뿐이래요. 일단 군대를 가던가 아니면 여자한테 말 걸기가 힘들다면은 남자한테 말을 걸고 친해지면 돼. 남자한테 일단 나 포함 6명 뿐인 남자한테 가서 말을 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남자가 그래도 이제 남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래도 다 같이 잘 지내려고 할 거예요 아마도. 남자가 많으면 모를까 6명뿐인데 끼리끼리 잘 친하게 지내야지. 웬만하면 끼워줘요. 6명뿐이면 끼워주지.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X 싸만 5개월 아, 예, 영윤에서 따기도 5개월 구독. 아리가또.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아. 남자한테 가서 친한 척 하지 말고, 나, 좀 나 혼자 다니니까 힘든데 좀 같이 친하게 지내면 어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진짜 찐인가요? 그래도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음.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5명이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말하는 것보다 뭉쳐 있을 때, 좀 애매하네. 5명한테 말 걸리도. 상상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 그, 제일 성공률이 높은 방법은 뭐냐면은, 게임 얘기할 때 끼어들어요. 게임 얘기할 때. 같은 이제, 동, 어, 게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 얘기. 너 랄로 보니? 뭐 파카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어. 너 그거 보니? 뭐, 저, 어, 그러면 돼. 겹치는 게임이 있으면 빨리 친해짐. 뭔가, 겹치는 게 있어야 돼. 여자친구도 그렇고, 그냥 남녀노소 상관없이 겹치는 게 있으면 뭔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도 같은 포항 사람이면은 좋아하게 되더라고. 겹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좀 호감이 생기더라. 같은 포항 사는 사람이면 호감이 더 생기기 마련이고. 이세돌 말하면 진짜 아싸됨. 근데 5명이 이세돌 얘기하고 있으면, 이세돌 나도 아는데. 나는 뭐 고세구조함. 이런 식으로 친해지면 어떨까? 재승샷 일일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음지로 남아있고 싶네요. 롤 다이아면 바로 인싸 될 수 있음. 될 수 있음. 저 롤 그때 마스터였나? 챌린저 찍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너 롤 같이 하자. 같이 PC방 가자. 친구 추가하자. 막 달려드는데 뭔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말 걸기 편하긴 하지. 음. 어쨌든 그 동질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말 걸지 마시고 좀 겹치는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얘기를 걸어보는 게 어떤가. 근데 여초 가면은 간호학과인가? 간호학과? 요즘엔 남간호사도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남간호사. 음. 남간호사가 인기 많다. 나도 옛날에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진짜로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저도 뭔가 좀 환상이 있었어. 간호사에 대한. 음. 근데 응급실 공익을 한번 하고 나오니까 안 하길 잘했다. 간호사는. 간호사 하면은 진짜 더러운 일 존나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 응급실밖에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응급실 간호사는 맨날 오줌 빼줘야 되고 진짜 할아버지 진짜 많이 오거든.
할아버지 진짜 와가지고 오줌이 안 나와서 오는 환자들 진짜 많아요. 어. 진짜 할아버지들 응급실에 진짜 자주 오는데 오줌이 안 나온다고 응급실 굉장히 많이 오거든. 그 오줌 다 빼줘야 되고 가끔씩 이제 똥 안 나온다고 오는 환자도 되게 많고 똥 빼줘야 돼. 와 진짜 우와 어우 진짜 아니 조무사 아니에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조무사 아니고 조무사는 그런 거 못해. 어. 간호사예요. 간호사고 그다음에 응급실 한정이라서 저도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아 새벽에 또 술 취한 환자들 오면은 화내는 거 들어줘야 되고 깽판 칠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간호사 안 하길 정말 다행이다. 저도 인간하면 여자들도 간호사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진짜 더러운 꼴 많이 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나오는 간호사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진짜 더러운 일 너무 많이 해야 돼. 워라벨 10창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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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러워, 더러워. 간호사가 환상으로 많이 가요, 여자들이. 내 생각에 환상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리고 간호사 되기도 생각보다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쉽진 않나? 아, 아님 말고. 아,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간호사 중에 그 수간호사 되면 진짜 꿀이야. 그냥 교대 근무 안 해도 되고, 그냥 가고 싶은 때 가면 돼. 수간호사가 15년 근무해야 되긴 하는데 수간호사 되면 진짜 편해. 어. 퇴근 시간 그냥 딱 맞춰서 나가면 돼. 교대 근무도 안 하고 진짜 좋아. 근데 수간호사가 왕이에요, 왕. 그리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지 나 갈구는 것도 별로 안 갈구고 아예 갈군 적 단 한 번도 없다. 태움도 별로 한 번도 당한 적 없어요. 확실히 간호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막 갈구고, 욕하고, 괴롭혀, 나를. 근데 수간호사님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아, 저 엄청 갈궜어요, 간호사들이. 와, 존나 짜증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나중에 복수하러 가고 싶다. 다시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 너네들 잘못 건드렸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남간호사도 있었는데 그분이 한 30대였거든. 그분은 좀 나한테 잘해줬고 나한테 잘해줬다. 나한테 잘해주셨어요. 남간호사님은 착했어. 착했는데 아 지랄하지 마. 좀 그딴 소리 하지 마. 간호사라고 막 님들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그 나이 드신 간호사가 더 많아. 20대 간호사는 한 명밖에 없었어. 어. 다 30대 이상이에요. 무조건. 환상 가지지 마세요. 다 30대 이상이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20대는 인턴으로 한 번씩 오는 간호사가 20대에 한 명 왔는데 내가 치약 추천했어요. 그 사람이 입에 뭐 많이 터진다길래 내가 쓰는 치약 추천했어.
아 근데 괜히 추천했다 싶다. 너무 뜬금없이 내가 말 걸어가지고 간호사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입안에 터졌다고 말 나오길래 내가 바로 가가지고 이야기 끼어들었는데 아 존나 쪽팔린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했을까? 난입해가지고 이 책 좋아요 이러면서. 네. 100% 뒷땅 깠을 것 같다. 인싸는 아닌데 그때는 사이가 좀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자 다음 사연. 젤방와 젤디. 저번에 야추 10cm 버기견 사연 올렸던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몇 cm가 평균이에요 진짜? 풀 발이었을 때 12, 13? 저는 21cm긴 해요. 진짜 장난하지 마. 21cm가 조수로 보이나? 아 근데 저는 진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재봤거든. 너무 현타 올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재봤는데 나중에 한번 재보고 싶다. 나도 한 14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4에서 한 14.2? 음. 아예 풀. 네, 했어요. 아니, 풀 했을 때 나 평균이라니까 그냥. 전 평균이에요, 평균. 음. 평균 이상이야? 저 평균 같네요, 평균. 저는 근데 그냥 그냥 평범한 상태일 때 진짜 작은 사람이라서 진짜 그냥 평범할 때 진짜 작아요, 저. 음. 번데기. 예.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예전에 목욕탕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쳐다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노발 자가야 강직도가 쌤. 아 진짜? 다행이네. 네. 저는 그래서 목욕탕 가면은 풀발 세워서 기선제압 들어갑니다, 재승님. 아니죠. 했다가 좀 화를 내면 안 되지. 화를 좀 누그러뜨려야지. 화내면은 사람들 다 쳐다볼 건데. K인 줄 알 거 아니야. 어쨌든 일단 저는 사연 올렸던 그대로고 사연 공장 하길래 새로 생각나서 올립니다. 저번에 올렸던 사연은 16살부터 고민했던 내용이고 이건 5살부터 시작됐지만 최근부터 하게 된 고민입니다. 바로 제 형과의 관계가 고민입니다. 저번에 야추 10cm 버기견 사연 올렸던 사람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사연은 16살 한 번 더 적었네. 네, 아주 어렸을 때 약 3살 때쯤에는 같이 찍힌 사진, 부모님의 말로 유추했을 때 사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형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한 건 형과 제가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께 하루 1시간 동안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보통 제가 먼저 하고 형이 다음에 했었는데 제가 그때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로그아웃을 누르고 확률적으로 10분을 기다렸다가 종료하면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시간 게임을 하고 로그아웃을 눌렀을 때 형이 게임을 하러 왔는데 제가 그거 받으려고 좀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과 실랑이를 하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부모님께 혼이 나긴 했지만 그렇게 금이 간 형과의 관계는 붙지 않았습니다. 몸이 커져가면서 더 과격해졌죠. 제가 이긴 적이 없었는데 항상 분한 채로 끝냈었습니다. 저희 집이 2층인데 분에 못 이긴 나머지 제가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걸터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서로 접촉이 뜸해지기 전까지 형이 제 대가리도 때리고 참 심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대학으로 오고 나서는 관계가 호전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말도 하지 않은 사이이고 서로 거슬리면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형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요, 젤슨샷. 일단은 먼저 화해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먼저 잘못한 건 알고 있구만. 바로 비켜줘야지. 어? 시간 딱 정해놨는데 그래도 동생이 그러면 형이 화낼 만하지. 근데 형이 그러면은 동생이 또 어쩔 수 없는 게 있긴 한데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어색하지 않나? 겨우 겨우 이것 때문에 이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을 못 건다고? 저는 그런 적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 갑자기 싸웠는데 어? 나보고 빌어라고 하는 거야. 어? 자존심 상하게. 응? 그 이후로 좀 금이 갔어요. 네.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그거 좀 못 참거든. 어. 빌었어 나돌라. 여동생이랑 쌍욕받고 사이 안 좋았는데 군대 다녀오니까 괜찮던데 군대 고고혓. 아니 이거는 근데 동생이 그냥 잘못한 거니까 동생인데 뭐 자존심 상할 게 있나.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지. 이게 고민이라니. 그냥 10분 내가 늦게 끈 거 미안하다. 어? 동생인데 그래도 형도 아니고 동생이면 사과하기 쉽잖아 어차피. 그리고 형 그래 맞아 맞아. 컴퓨터 한 대에 형 동생이 있으면 컴퓨터 하기 쉽지 않거든 동생 입장에서. 컴퓨터 한 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계속 한단 말이야 씨발. 어 진짜로. 그래서 컴퓨터 한 대 더 사달라 했는데 안 사준다고 부모님이. 그거 왜 안 사주는지 모르겠어. 사용공장 지금 좀 오래 해서 곧 끝날 판인데 미리 올려두면 다음에 할게요. 근데 형과 사이고 좋게 지내고 싶은데 게다가 당신이 잘못했으면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되지. 우리 잘 지내고 싶어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 통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사과하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연 읽고 오늘의 사연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리.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올해 23살인 진붕입니다.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고2 때부터 취업이 가능했기에 공장에 취업하여 중간에 군대를 다녀왔던 1년 6개월을 제외하고 23살이 된 지금까지 3, 4년 정도 계속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 진짜 이게 너무 부러웠어. 나 인문계 말고 나도 상업고등학교 실업계 나와서 나도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예전에 취업 고민 많이 할 때. 아니 공장 일찍 들어가는 거 괜찮아. 대기업 가면은.
대기업 공장 나 이거 너무 부러웠었는데.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말하는 거예요. 저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말하는 건데 그런 곳에서 대기업 생산직으로 불려가잖아. 대우도 괜찮다던데. 저도 그거 너무 부러웠었는데. 우리 사촌 형 그거 하다 입원함.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제 고민은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무지성 공장 출퇴근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아, 이걸 못 읽었구나. 아, 그래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던 학우들은 대학교 들어가거나 하고 싶은 일을 진작에 찾아 하고 있는데 저는 몇 년째 공장에서 기계나 돌리며 제자리 걸음이나 공장 일을 하느라 딴 생각 자체를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 거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거 알아보지 말고 그냥 계속 이 공장에 몸에 담아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건 없지만 빨리 공장을 탈출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고민은 18살 때부터 전역하기 전까지 적금하면서 돈을 모아왔지만 23살이 된 지금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어디 가는지 리얼 몰루? 게임에 돈 쓰는 것을 좋아하고 컴도 사고 게임도 사고 게임에 지르는 것만 하긴 것 같음. 넥슨에 돈 질렀구나. 현재 통장에는 어제 들어온 월급 250뿐임. 이제라도 적금을 할까요? 아니면 하던 대로 돈을 마구마구 즐기면서 써버릴까요?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다 쓰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쓴 거야? 혹시 유흥을 즐기셨나요? 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나는 일단 공장을 안 다녀봤으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줄 몰랐는데. 계속 똑같은 일 반복하고 그 미래도 안 보이면 좀 한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죠. 아, 일단은 근데 하고 싶은 건 없지만 빨리 공장을 탈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하고 싶은 거 생기면 탈출하세요. 지금 당장 일을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탈출을 하세요. 그게 맞아. 근데 일단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아니 왜 모아둔 돈이 없는 거야? 5년 동안 일했는데 6년 동안 일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쓸 수 있는 거야 대체? 현재 통장에는 어제 들어온 월급 250뿐입니다. 사업도 못하고. 아, 저는 공장 계속 다니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계획성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계획, 계획성이 너무 없어. 뭔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계획이 없어서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공장 계속 다니는 게 어떤가요? 다니면서 한심하다고 느껴지면 취미를 가지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 출퇴근해서 취미를 하나 가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음. 취미가 게임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의 삶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어떤 일을 해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지금 23살에 나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공부해서 지금 대학 가서 아 근데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공부를 잘했으면 그 상업고등학교를 안 가지 않았을까? 공부를 잘했으면 지금 배운 거 다 까먹고 없을 텐데
말이 심해요 하는데 고민을 들려주려면 팩트를 꽂아야죠. 좋은 말만 해서는 고민을 해결할 수 없어. 근데 너무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야, 곱하기도 모르고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하고 싶은 건 없지만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냥 공장일 열심히 하면서 제 방송 열심히 보세요.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네. 해결! 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기소개를 하자면 21살 고무백 전공 예정입니다. 요즘 창난 자존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다름이 아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 3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3 때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3연타 처맞고 대학 갈 여력이 안 돼서 재승님처럼 폴리텍 현재 휴학 중. 요즘에는 우울증에 조증까지 겹치면서 가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을 때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몸무게도 6개월 만에 30kg가 쪄서 뭔가 할 용기가 안 되네요. 약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저현상까지 겹치면서 백수로 무채색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인스타에 들어가서 친구들은 보면 전부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것을 보면 열등감에 버티질 못합니다. 앞으로 독립도 하고 부모님도 책임지면서 저희 인생을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눈을 쳐다보는 게 힘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글에 두서가 없어서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문백 전공인 제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재미없는 걸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건 안 돼. SNS를 보지 마세요. SNS를 보면은 아무리 당신보다 나은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보게 되면은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열등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SNS 보지 마세요. SNS는 진짜 해로워요. 진짜 해로워요. 그거는 말도 안 돼. 진짜 해로워요. 상위 1% 살아가는 사람들도 SNS 하면은 열등감 생긴다니까. 다 자신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인스타 같은 거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폴리텍은 무조건 공장 루트밖에 없어서 뭐 다른 곳으로 뭐라 해야 되지? 다른 대학교로 이적하는 거 아닌 이상 폴리텍 다니면 이제 공장으로 가는 루트가 대부분인데 편입이구나. 쏘리. 네. 네, 편입이요. 네. 일단은 저는 당신에게는 헬스를 하라고 권하고 싶네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존감도 생기고 헬스를 하세요. 헬스. 저는 안 하지만 그 유튜브에서 헬스하라 하면 좋은 이유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과. 그러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도 생길 거고 뭔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감이 생긴대요. 내가 더 힘이 세다. 약간 본능적으로 힘이 세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우월감이 생기기 때문에 말할 때도 헬스를 시작하세요. 당신은 무조건 헬스입니다.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일단 정신 공익이시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하려면 헬스를 하시면 정신도 건강해져요. 이거는 진짜 팩트예요. 제 말 믿고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네. 운동을 시작하세요.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운동부터 하세요. 일부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부터 하세요. 한 1년 정도 운동하시면 할 게 생겨요. 분명히. 여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됐다. 여기까지 합시다.